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학교폭력 논란이 다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에서 뛰고 있는 박상하가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린 것입니다. 참고로 박상학은 과거에 이다영과 연애하다가 결별하고 현재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박지원 씨와 결혼한 상황인데요. 비록 과거의 연인이긴 하지만 남녀 모두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유유상종이라는 옛말이 절로 떠오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상하 삼성화재 선수 이야기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 이 글의 작성자는 지난 1999년 제천중학교 입학해서 1학년 5반이었고 박상하는 3반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입학식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고, 자신이 박상하 때문에 겪은 온갖 학교폭력의 실태를 털어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이다영과 박상하가 사귀었는지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작성자는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박상하 주도하에 왕따, 삥, 폭행 등을 당했다. 나중에는 같이 어울려 다니는 일진 패거리들까지 와서 괴롭히고 참다 못해 왜 괴롭히냐고, 그만하면 안 될까라고 하면 폭행 수위는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집에서 현관문에 들어가자마자 교복 벗기고 돌아가면서 집단 폭행 당했다. 정신없이 맞는데 운동 끝나고 박상하도 와서 가세해 사정없이 때려서 기절했다가 오후 4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맞았다고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박상하에게 당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괴롭다고 여전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박상하에게 사과받고 싶지 않다. 마음속 응어리를 털어내면 그뿐이라 생각해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 박상하와 이다영은 정말 천생연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아무튼 최근 배구계에서 학교폭력 논란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 같은 폭로가 불거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상하는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구단은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 박상하를 경기에 내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박상하 역시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하의 소속팀인 삼성화재 측은 언론에 감독이 해당 선수와 면담을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면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고,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박상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남자 프로배구에서는 OK금융그룹의 송명근, 심경섭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잇따라 제기돼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박상하의 학교폭력 사실까지 잇따라 폭로되면서 남녀 프로배구 전체의 엄청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박상하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를 향해서도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박상하의 소식을 다룬 언론사 기사에는 피해자 글 보면 그 당시 정황이 세세하게 적혀 있음.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한다. 저런 덩치들한테 14시간을 맞고 제정신으로 살았겠나. 그 부모 심정은 또 오죽할까. 죽는 날까지 어제 일처럼 생생할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등과 같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일 역시 제대로 진상조사가 되어서 만일 박상하가 과거에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박상하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폭력 관련 파문이 배구계, 나아가 한국 스포츠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와중에도 가장 논란이 뜨거운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결국은 배구계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 다시 한번 사람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V리그를 관장하는 한국배구연맹이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팀 자체 징계만 풀면 바로 복귀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코트 복귀는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들 자매는 이미 소속팀 흥국생명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프로스포츠에서 무기한 징계 처분은 곧 구단이 원할 때 언제든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간을 못 받지 않아 실제 징계가 분노한 여론에 비해 크게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체육계에선 이르면 이번 시즌 말쯤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해석까지도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체 왜 배구계로 복귀하냐며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야구와 축구 등 다른 스포츠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무기한 징계를 받고 복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미 배구계엔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09년 9월 남자 배구 국가대표 박철우를 구타한 당시 코치 이상열 씨가 대한민국 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2012년 경기대학교 배구부 감독으로 활동을 재개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씨는 지난해에는 KB손해보험 스타즈의 감독으로 기용되면서 지금까지도 배구계에서 잘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징계 2년 만에 스리슬쩍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푼 협회는 물론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감독으로 기용한 KB 구단의 선택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상열 씨와 같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 역시 결국에는 복귀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이상열 씨는 17일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과응보가 있더라. 나 역시 그래서 선수들에게 사죄하는 느낌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뻔뻔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박철우는 18일 자신의 SNS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 이런 것인가 하고 분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박철우는 V리그를 대표하는 간판급 스타 선수였음에도 이렇게 가해자가 쉽게 복귀했으니 배구계가 얼마나 폭력에 관대한지를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사례처럼 피해자는 과거 중학교 운동부 출신으로 프로배구계에 영향력이 전혀 없고 가해자 모치는 전 국가대표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또다시 배구계에 관대한 셀프 용서가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들 자매가 다시 배구계에 복귀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할 때 무기한 징계는 영구징계 등 사실상 선수 생명이 박탈되는 중징계로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적잖은 사례에서 징계 뒤 1년 내외로 복귀가 가능했고 특히 징계 대상자가 유명 선수일수록 복귀 시기는 빨랐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협회와 구단 모두에서 무기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그래서 의미심장한데요. 당연히 이들이 협회와 구단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은 말 그대로 자체적인 징계 처분일 뿐 자신의 이력에 남는 전과 기록이 아닌 만큼 배구계 밖에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퇴출을 원하는 언론의 분노와는 달리 실제로는 이들이 다시 배구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실감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